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구조적 불평등, 여성에 대한 그 차별이 없다라든지 이런 판단 같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장차관의 이 성비가 이럴 수가 있나라는 것까지 네, 정말 포함해서 충격적인 이런 모습인데, 지성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성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비어있는, 그럼 과연 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일반을 보고 반지성주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봅니다. 된다는 거죠. 네네. 그 말씀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초대 내각 지금 뭐 장차관 인사 쭉 진행 중인데요. 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주목받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을 거의 다 임명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 진행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신자유주의라는 그 표현 말씀 드렸는데, 그것하고 이제 맞물리는 것이, 제가 이제 그 피에르 부르디에가 신자유주의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국가의 왼손과 국가의 오른손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국가의 오른손은 통치, 군대라든지 이 검찰, 경찰, 네. 이러한 그 고위 관료, 이런 쪽이 국가의 오른손이라면, 국가의 왼손은 이제 국민을 보듬는 쪽, 사회복지, 네. 교육, 의료 이런 쪽인데,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건 뭐냐? 그 신자유주의가 특히 이제 정부를 축소해야 된다, 작은 정부론을 주장하는데, 근데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작은 정부론은 오른손은 강화하고 왼손은 잘라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기형이네요. 네, 그런 방향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야말로 검찰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될 우려가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는 국민들이죠. 특히 저소득이거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조국 그 가족의 그 스펙 문제로 이제 고소하고 뭐 이런 걸 수사했고 수사하고 그런 과정에 이미 자기 가족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라는 점에서 정말 놀랍고, 결국 대물림의 문제인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문제를 조국 대 한동훈 이런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 한국의 지배 세력들이 어떻게 세습하고 있는가, 특권층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팬덤으로 보면 이를테면 이쪽 편이면 조국은 이해할 수 있고 한동훈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나, 거꾸로 보면 되죠. 조국은 악당이고 한동훈은 그래도 전문가다. 뭐 이런 그런 시각들이 식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데, 이거야말로 반지성주의인 거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 흔히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맥락이다. 부와 학력과 명예와 이 권력과 이걸 모두 다 한꺼번에 독점하면서 그것을 세습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현상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이를테면 예전에 중학교 입시가 있었던 시절부터 하면 어떤 애들은 식모로 가는 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외를 시켜가지고 좋은 중학교 보내는 집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해야 될 까닭은 어떤 걸까요? 이게 더 심해졌고 더 심화되었다. 이 세습이라는 이런 점에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관철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서는 마치 정치 과잉과도 연결이 되는데, 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계급적 측면에서부터는 같은데 마치 서로 아주 적대적인 이런 양상으로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치 그 국면이 마치 그런 적대가 이제 가장 우선되는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분들은 계속 배제되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그 우려를 하게 되죠. 자, 지금 부모 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 허탈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우리는 저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논문 쓰게 해주고 뭐 해주고 뭐 국제학교 못 보내고 뭐 학비가 얼마가 들든 간에 이런 걸 못 해줘서 미안하다 하고만 말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된다.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됩니까? 싸워야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제 한동훈 저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부터 막아야 되겠군요. 뭐 네. 그뿐만 아니라 구도 자체를 달려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언론도 그렇고 이것을 국힘 대 뭐 현 정부나 지난 정부 이런 식의 이제 대결 구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조국 대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현상이 그렇게 되는데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게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공화국의 지금 본령, 뭐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고 있다. 네,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화도 내고 제대로 야단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정파인지를 가리지 말고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새겨지네요. 근데 네. 국민들은 맨날 이렇게 주인인데 주인 대접도 못 못 받고 받고 있어요. 맨날 싸움만 맞아요. 해야 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슬프긴 휘둘리고 한데요. 있는 네. 셈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런 구도에 휘둘리면서 결국은 이제 로마 시대부터 나왔던 그 얘기 디바이드 앤드 룰 네. 적대하게 하면서 위에서 자기들 거는 이제 아주 편하게 지배할 수 있는 적대적 공존 네. 또는 공생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가름하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이었습니다.